원장님, 요새 너무 창피해서 마누라 눈도 못 보겠어요. 이 말을 하시며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67세 이장님의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이런 목소리를 수천 번 들었지만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라디오 건강한 인생 후반전의 빈기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병원 가기도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그 고민, 이젠 집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살리는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그 고민,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고통,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남자의 기상이 없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 마음,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 가느라 잠도 못 주무시죠. 소변을 보려 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하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그런 반응이 없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당당하셨던 분들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체념하신 눈빛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전립선 문제는 결코 그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전립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밤마다 화장실로 고생하는 문제, 약 없이 수술 없이도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사라졌던 남성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짜 남자로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북 영천에 사는 박진호 이장님은 67세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정정하신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마을 대소사를 이끌고 젊은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우리 이장님은 늦지도 않나봐 하며 부러움을 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장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4번 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바지에 축축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도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젠 내가 진짜 남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40년 넘게 같이 산 마누라한테 이제 남편 노릇도 못하는 게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진료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장님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은 천금보다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비밀은 바로 쌓인 것을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전립선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뭘. 하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쌓이는 것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객을 만들고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인 배출이 줄고 그 속에 찌꺼기와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찌꺼기가 전립선을 부풀게 만들고 부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밤에도 자주 깨게 되고 심하면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더 나아가 아무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장님께 약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잘 압니다. 전립선 약의 부작용 수술 후에 부담, 이장님도 말씀하셨죠. 약 먹으니 어지럽고 기운도 빠져요. 사람도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85세 노 교수님의 건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약도 안 먹고 85세까지 활발히 연구하셨죠. 전립선은 쌓이면 병이 오고 비우면 다시 산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이장님께 알려드린 전립선 회복 자연치유법 6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배출하세요. 일주일 2번 전립선 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야 맑아집니다. 이건 쾌락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정리입니다. 혼자 계신 남성분들도 스스로 건강 관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건강 관리입니다. 마치 양치질이나 목욕처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따뜻한 환경에서 하세요. 샤워 후 찬 기운에선 전립선이 수축될 효과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울 때는 우리 몸이 수축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샤워 후에는 모든 혈관이 확장되고 전립선도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노폐물이 가장 잘 배출됩니다. 셋째, 10분 이상 충분히 자극하세요. 짧게 끝내면 효과 없습니다. 편한 자세로 충분히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처음엔 뭐가 이렇게 오래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젊었을 때처럼 빨리 끝내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넷째, 올바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비누나 로션은 안 됩니다. 약국 수용성 윤활제,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이 좋습니다.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은 피하세요. 천연 오일이나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자극도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은 주방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니까요. 다섯째, 성기뿌리와 해운부를 자극하세요. 해운 부항문과 고환 사이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부위입니다. 여기가 바로 전립선 관리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지압하듯 마사지하면 전립선을 외부에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환 아래쪽과 항문 사이의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여섯째, 전객이 나오기 직전 잠깐 멈췄다. 자극을 반복해. 이 반복이 전립선 정화에 큰 자극을 줍니다. 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전립선을 쫙 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멈췄다 하니까 오래도 가고 전립선도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이장님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한 번만 깨어 줄기도 힘있고요. 아침에 다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더라고요. 여전의 마누라랑 다시 부부 생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시 남자된 기분입니다. 이장님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4번 화장실에 가셨는데 이제는 밤에 1번 정도만 가신다고 합니다. 소변 줄기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남자의 기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원장님, 처음엔 창피해. 실천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2달 정도 지나니까 마누라가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예전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이건 남성 기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장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셨나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2달 후에 오셨을 때는 당당하게 걸음걸이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전립선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신 겁니다. 원장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도 당당히 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노인에서도 다들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자신감 없이 살지 마세요.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다시 웃고 다시 걸으며 다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 거. 우리 병원에 오시는 72세 정영수 선생님. 은퇴 전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항상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셨던 분이 전립선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원장님,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 앞에서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밤에는 거의 자지도 못하고 아내한테도 죄스러워요. 정 선생님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1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요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밤에 한두 번만 일어나고 아침에도 기운이 돕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식들 만날 때도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을 했는데 요즘엔 아버지 젊어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빈뇨과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으면 삶의 의욕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3개월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전립선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노폐물을 한 번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비워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회 정기적으로 배출하세요. 둘째, 따뜻한 샤워 후에 하세요. 셋째, 최소 1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이세요. 넷째, 올바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천연 오일이 좋습니다. 다섯째, 성기뿌리와 하운, 부황문과 고환 사이를 함께 자극하세요. 여섯째, 전객이 나오기 직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자극하는 것을 3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약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5회에서 2일 2회로 줄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시원하게 나옵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아침에 활력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남자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넷째, 전반적인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도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또는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고 댓글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쑥스러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이장님도 처음에는 말씀 못하셨다가 나중에 용기를 내어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부부의 친밀감도 더 좋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마누라한테 말하기가 정말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용기에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라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물론 혼자 계신 분들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건강을 위한 관리입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을 위해 평소 식습관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톱밥처럼 붉은 고기는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 특히 호박씨, 토마토, 석류 같은 식품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도 하루에 8잔 정도는 꼭 드세요. 물은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벼운 운동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 부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전립선 문제는 쌓이면 병이 오고 비우면 다시 산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6단계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많은 분들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버라디오 건강한 인생 후반전에서 빈뇨과 전문의 김민수였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약없이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친구분께도 살짝 공유해주세요. 야, 이거 진짜 괜찮더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실버라디오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릎 통증 없이 젊게 걷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다시 찾은 남자의 자존심.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